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실업급여를 9번이나 탄 친구가 있어서 현타가 온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여러 커뮤니티를 떠돌더니만 결국은 이제 뉴스까지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진위 여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9번 탄 친구, 월급 받으면 피부 성형시술, 직장인 현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거는 무지성으로 주기 힘든데 사기 아닌가, 이런 여러 댓글이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 댓글은 댓글보다는 대댓글이 더 상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업급여를 없애야 한다 라고 하는 건 강하게 말하면 사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한가? 부터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인터넷서를 가지고 기사를 쓸 때 팩트체크가 없다는 게 참 저는 의아한 부분인데 그냥 요즘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완전히 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9번 탈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외에 이제 실업급여 제도가 최근에 강화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커뮤니티 글이 이제 원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 원본 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그 글쓴이가. 그래서 캡처로만 남아있는데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캡처한 거에 자기 서명을 넣으시더라고요. 본인 글도 아닌데 왜 캡처한 것까지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넘어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인이 이제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직장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9번 타갖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오타가 있죠.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또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서는 반복수급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하는 거는 없죠. 다만 5년 동안 3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반복수급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랑은 조금 다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복수급이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받아야 할 사람이 반복수급하는 게 문제냐 이거죠.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서 다 세금 도둑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 때문에 약간 비하게 빠지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9번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건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조건을 읽어볼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일 것. 자, 근무일이 180일이 아닙니다. 근무일이 아니죠. 그럼 뭐죠?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다른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뜻은 뭘까요? 내가 피보험자인 기간인데 그냥 근무일과는 다르구나, 어째서? 자, 그래서 친절하게 밑에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그리고 이제 하도 그런 오해가 많다 보니까 그냥 7, 8개월 이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써져 있죠. 자, 여러분들 6개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유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휴일을 주에 하루를 보통 부여받죠. 만약에 주휴일이 토일, 이틀이다 하면 6개월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7, 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았죠? 그 외의 조건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친구들이 9번을 받기 위해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7, 8개월. 그러면 7개월 하겠습니다. 7개월에 이제 9번을 탔으니까 9번을 일한 거겠죠? 그러면 63개월입니다. 자, 63개월이면 약 5년을 넘긴 시간이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보통 1년 미만이 120일이니까 일단 4개월로 하고, 또 똑같이 9번을 하면 36개월, 즉 약 10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계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했을 때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100개월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넉넉하게 본다면 10년, 11년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네이트 판 중에 카테고리가 이제 20대 판에도 올라왔다고는 합니다. 근데 취준생 판에도 올렸고 진짜인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은 직장인이고 다른 이제 친구들은 20대이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려면 20살부터 일해서 지금 아직 30이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진위를 가릴 필요가 없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터넷 썰인데 이거를 진위를 어떻게 가릴 거예요? 진짜인지 누가 받았는지. 아까도 이제 댓글에서 저거 사기 아닌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진짜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아니 실업급여를 9번이나 반복 수급하다니 실업급여 제도가 문제야? 라든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 아니 놀고 먹는 애들한테 왜 돈을 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진 이제 기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사업.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제로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정수급을 가지고 실업급여 제도를 때린다는 건 조금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뭐 정말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실업급여가 있어서 다행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 실업급여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주위에 만약 그런 사례를 직접 보셨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욕하기 전에 아 내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자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실업급여랑 관련된 이제 정부 방침이 좀 바뀐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글쓴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던 걸 직접 가서 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하다고 이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건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잠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 방법이 다르죠. 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뭐 이제 정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 개정하는 법을 생각하잖아요. 그 외에 법령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침이 바뀐 거예요. 보통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반복수급자에 대한 좀 절차가 강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3월 3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미. 네,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재취업활동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절차가 강화가 됐습니다. 뭐 법을 바꾸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실업급여 조건에 맞으면 반복수급이든 간에 일단 줘야 됩니다. 뭐 여기선 재량을 따질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돈이 매달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매달 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는 거에 대해서 즉 이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부정수급이나 다른 반복수급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자, 그런데 궁금해지는 건 이제 부정수급하고 반복수급이 지금 현재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 지금 약간 제도가 허점이 있나? 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작년에 뉴스를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가 가장 많은 게 24번이었고 그리고 금액은 9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나라라 일용화 블로그인데 이 내용을 잠깐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2023년 3월 기준으로 24회나 반복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아까 전에 9번은 별거 아니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예외적으로 좀 봐야 하는 게 이 24번 받으신 분들이 선원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세상에 10명 모두 선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선원은 뭔가 특별한 규정 때문에 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선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선원법을 개정해야 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정수급은 어떨까? 부정수급도 뭐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경실련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옛날 어떤 분의 논문 자료를 정리한 건데 2021년 기준으로 부정수급 건수는 이제 0.29%에 불과합니다. 자, 1%도 안 되죠. 물론 근데 이건 또 감안해 봐야 하는 건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죠. 실제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적발된 건수다. 다만 이제 적발된 건수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뭐 아무리 많아도 부정수급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비율일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정도죠. 자, 어쨌든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조금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까 말했던 반복수급자 있잖아요. 5년간 이제 3회 수급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감액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내놨죠. 보도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의 방침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감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당하게 반복수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자, 사실 그냥 보통의 이제 직장인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본인이 이직할 때는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실업급여를 많이 못 받습니다. 다만 해고 혹은 사업
자체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계약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반복수급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맞는지,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거 좀 감액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록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복수급 자체를 부정수급이랑 같은 선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정부든 국회든 뭐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근데 정치는 응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고 나온 건 박수를 쳐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저건 아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사실 내 편, 네 편 없어요. 여러분들 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약간 고용보험 이제 재정이 좀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좀 취약계층은 이제 제외를 했다. 단기 노무 제공자나 예술인 이런 식으로 약간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쪽만 보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이제 국회의원 쪽에서는 법 개정 그리고 그 영향과 이제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본인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비율이 6.5%, 8만 명 조금 넘고 3회 반복수급은 4.6%, 4회는 13,000명, 5회 이상은 8,000명 이라고 합니다. 즉 한 6%에 달하는 사람의 지급액을 감액을 하겠다는 건데 최대 50%까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50%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적은데 이 정도의 인원의 지급액을 감액해서 정부가 말했던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게 좀 의문이었는데 이 국회의원이 말하기 좀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청년 구직 급여 축소법 혹은 이제 노인 빈곤 강화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제 국회의원 시스템 들어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회의록을 보시면 내가 몰랐던 제도에 대한 설명도 되고 좋습니다. 뭐 저도 보지만 저를 너무 믿지 않으셔야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 네이트판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글쓴이의 글로 추정되는 글이 하나 나옵니다. 9번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글이 기사화되었다. 뭐 본인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걸 봐서 진실된 느낌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구가 좀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반복 수급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것인지 약간 그런 의구심은 남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용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